안녕하세요. 백세철학관 청취자 여러분. 며느리에게 모욕당한 어느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경북 안동에서 남편과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손주가 6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지만 결국 저를 성장시킨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지만 언젠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공감해 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요. 8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생겼네. 그때까지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복숭아밭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저녁이면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씩 나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1년 반 정도 되었을까요? 남편은 결국 저를 먼저 두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누워 있는데 옆자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 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딸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만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막내 민수는 25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형들과 누나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죠. 그래서인지 유독 더 애지중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하게 키웠는데 민수만은 뭘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줬어요. 민수는 도시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때도 3일 내내 제 곁에 있어주면서 모든 걸 챙겨줬습니다. 엄마, 이제 나라도 자주 올게.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민수는 한 달에 2~3번씩 고향에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건강식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35살에 처음 사귄다는 게 아니라 처음 소개한다는 거였죠. 그동안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결혼하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5에 태어난 늦둥이가 이제 37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래, 좋은 아가씨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처음 만난 며느리감은 참 예뻤습니다. 28살이라고 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갸름하니 참 이뻤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웃긴 웃는데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민수가 좋아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은혜한테 전화했더니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 여자친구 만나봤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글쎄, 뭔가 계산적인 것 같아. 오빠 나이도 많고 프리랜서라 수입도 불안정한데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 겉으로는 웃는데 말끝마다 자꾸 샘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오빠보다 상황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민수 오빠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은혜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수진이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결혼 빨리 하게 됐어? 아니, 왜 갑자기? 수진이가 아기가 생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언제 할 거야? 다음 달에 수진이가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해. 호텔 결혼식이라고 하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았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보니 예식비만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돈이 좀 부족해. 얼마나 부족한데?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남편이 남겨준 적금을 깨서 민수에게 줬습니다. 다른 아이들 결혼할 때도 비슷하게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전통 혼례를 했었는데 민수만 호텔 결혼식을 하니까 비용이 배로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참 반듯해 보이셨어요. 아버님은 회사원이고 어머님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왠지 저희 쪽을 약간 아래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농사를 지으셨군요. 수진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이제는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살던 원룸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엄마, 전세로 투룸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 얼마나? 3천만 원?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복숭아밭 일부를 팔아서 민수에게 줬어요. 은혜가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민수 오빠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막내잖아.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혜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늦둥이라 더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어요. 그 비용도 일부 보탰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로 알려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딸이야 정말 예뻐. 그래, 우리 막내도 이제 아빠가 됐구나. 병원에 가서 손녀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벌써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알아보니 한 달에 60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보태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봐주시러 한 달만 올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손녀도 보고 아들 살림도 챙겨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한 달 동안 민수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산모에게 좋다고 해서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 뒀습니다. 손녀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울면 재워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제가 하는 일마다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이 너무 짜요. 아, 그래? 다음번엔 덜 짜게 할게. 그리고 반찬도 저희 입맛에는 안 맞아요. 처음에는 도시 사람들 입맛이 다르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렸어요. 미끄러워서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는데 수진이 반응이 너무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비싼 그릇이에요.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실수였어. 같은 걸로 사다 줄게.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 주세요. 그날 밤 민수에게 얘기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릇 깨뜨렸는데 수진이가 좀 서운하게 굴더라. 아, 그래? 수진이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민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도 수진이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녀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안심이 되어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 아기가 아프지 않아서.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요. 그런데 애를 맡길 곳이 필요해서요.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애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은 안 되고요. 베이비시터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베이비시터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베이비시터 비용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비용에 신혼집 전세금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다 대줬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달라는 거였어요. 수진아, 그건 좀.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 앉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손녀잖아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목소리에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얘기했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베이비시터 비용을 내달라고 하더라. 아, 그래? 엄마, 미안해.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알아. 고마워. 하지만 민수도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닭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계셔. 근데 정말 답답해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놀라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게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요리도 우리 입맛에 안 맞고 애 돌보는 것도 옛날 방식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잘 줘. 근데 솔직히 그런 건 고맙지가 않아. 그냥 계산서에 있는 숫자 같아.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맞아, 돈만 주는 시어머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고 온갖 도움을 다 줬는데 결국 저는 돈만 주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짐을 싸? 집에 가려고. 갑자기 왜? 저는 민수에게 수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 직접 들었어.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민수가 수진이를 불러서 따져 물었지만 수진이는 시치미를 뗐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동안 민수를 위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가 찾아왔어요. 엄마, 민수 오빠네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혜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 언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거든. 그래도 민수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너무 많이 퍼주셨어. 다른 오빠들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은혜 말이 맞았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 성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민수 일로 은혜한테 들었는데 형편없네. 미안해, 성호야.
엄마가 민수만 너무 편애한 것 같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너무했어요. 둘째 진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아들들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민수도 어른인데 알아서 해야죠. 한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불러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성호, 진호, 은혜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까지 내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고 있지? 엄마 고마워. 결혼 비용에 전세금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해서 총 얼마인지 계산해봤니? 글쎄, 많이 받긴 했는데. 7천만 원이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형들 결혼할 때는 각각 2천만 원씩 줬어. 근데 너는 7천만 원을 받았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더 챙겨준 건 늦둥이라서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려고 해. 엄마, 수진이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돈만 주는 시어머니래. 민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베이비시터 비용 월 200만 원 달라고 했지? 그것도 안 주겠어. 엄마, 미안해. 수진이한테 잘 얘기할게.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받은 돈 중에서 3천만 원은 돌려받을 거야. 뭐? 다른 형들이 받은 만큼만 내가 받아야 공평하잖아. 성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민수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엄마 농사짓던 땅까지 팔아가면서 도와줬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돈을 돌려받으실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너도 40이잖아.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 했어요?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거짓말하겠니? 미안해요, 엄마. 수진이한테 가서 전해줘. 내가 하고 싶은 말.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돈만 주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해.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 그리고 베이비시터 비용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손녀가 소중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할머니가 왜 책임져야 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앞으로는 수진이 교육 제대로 시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용납 못해.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3천만 원을 갚았어요. 전세 보증금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아직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베이비시터 비용을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돈으로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예요. 고향 집은 팔고 도시로 나왔어요. 가끔 손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민수가 먼저 연락하면 만나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서예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친한 할머니들도 생겼습니다. 어제는 큰아들 성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민수 얘기는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수진이가 직장 그만뒀대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다시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던데. 저는 웃었어요. 이제는 안 도와줄 거야. 잘하셨어요, 엄마. 민수는 결국 일주일 전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왜? 수진이가 집에서 애 보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알겠어요, 엄마. 민수가 돌아간 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밤 경치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보고 있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를 해요. 복지관에서 배운 건데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요. 예전에는 민수네 가서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해요.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서예를 배워요. 선생님이 참 친절하시고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도 좋아요. 처음에는 붓 잡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고요.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저녁에는 가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해요. 옆집에 사는 분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해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해요. 가끔 손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돌이 지났을 텐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첫 걸음만은 했을까 말은 하기 시작했을까. 민수가 가끔 사진을 보내줘요. 손녀가 많이 컸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민수를 닮았는지 눈이 크고 똘똘해 보여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보고 싶다고 찾아가지는 않아요. 민수와 수진이가 먼저 초대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큰아들 성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며느리도 함께 오는데 참 착해요. 제가 만든 음식도 맛있다고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편해.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우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둘째 진호도 비슷해요.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찾아와서 집안 수리도 해줘요. 형광등이 나가거나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 나면 진호가 와서 고쳐줘요. 딸 은혜는 제일 자주 연락해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복지관에 갔다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어. 어떤 책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요즘 유명하다고 하더라. 아, 그 책 좋아요. 재밌게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일상을 나눠요. 예전에는 민수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다른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어요. 제가 민수를 키울 때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너무 과보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뭘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줬거든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되라고 말했던 것도 민수에게는 그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민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제가 나서서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민수가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 거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베이비시터 비용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걸요. 요즘 민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에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때요?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그나저나, 엄마, 수진이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뵐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한 번 기회를 줘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 와봐라. 지난 주말에 민수가 수진이와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손녀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간단한 말도 해요. 할머니, 손녀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수진이는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사실은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육아도 처음이고, 일도 포기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께 풀었던 거예요. 제 감정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알겠어요. 그날 수진이는 제가 시킨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요즘은 민수네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해요. 예전처럼 제가 반찬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대신 외식을 하거나 민수가 음식을 주문해요. 손녀 생일에는 선물을 사줬어요. 하지만 비싼 건 아니고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요. 수진이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뭘 손녀 생일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 애가 제일 좋아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손녀가 제가 사준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거든요. 다른 자식들도 제 변화를 인정해줘요. 성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혼자 살면서 자유로워졌나 봐. 민수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그런가? 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한대요. 은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엄마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 언니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지켜봐야겠어. 지금 제 마음은 참 평온해요. 예전처럼 민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손녀가 보고 싶을 때는 있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예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게 좋아요. 서예도 배우고 책도 읽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제 인생이구나 싶어요.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 저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특히 민수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게 민수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생각이에요. 제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요. 다음 달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인데 혼자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 설레요. 그리고 요리 교실도 등록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싶어요. 건강도 더 신경 쓸 생각이에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아직 70이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고 혼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우리도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민수를 놓아줬어요. 물론 여전히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민수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야 제대로 사는군. 네, 저는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갈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도 소중합니다. 늦었지만 이젠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